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22분 해축팬 1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기호입니다. 두 분이랑 같이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두 분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축팬에서 홍대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이동근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햄튼 팬이고 세상 모든 홍대병을 짊어지고 있는 남자 이동근입니다. 이제 사우스햄튼 팬. 네. 그 부분이 이제 홍대병인 이유인가요? 네, 일단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리그도 많이 보고 다른 스포츠도 많이 보면서 뭔가 거기서 메이저 픽이 아닌 누가 봐도 너 그 팀 왜 응원하냐 이런 팀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 팀들이죠? 분데스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이제 야구 KBO로는 이제 한화 이글스. 어떻게 그 팀을 볼 수 있냐? 하나는 뭐 인기 있는 팀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여러 곳곳에 뭔가 유망하지만 터지지 않거나 뭔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터지지 않은 팀들을 좋아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빅식스라든지 뭐 한국인이 뛰는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좋아할 만한데 일단 사우스햄튼 축구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팀일 겁니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 포트 트릭 하면서 뭐 It's on Time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포티비. 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군대나 이런 데서 소튼 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거 손흥민한테 골 많이 먹힌 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애국 구단입니다. 좋은 팀이네요. 네, 근데 실상 이제 한국인 선수는 영입 안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구단이라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혹시 그러면은 사우스햄튼이 우리나라 선수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나요? 네. 올 때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링크 뜰 때마다 제발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링크 뜨는 선수들 보면은 뭔가 소튼의 전력 향상에 도움이 줄 만한 선수들이 링크가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팀이 19위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그 선수를 영입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해지는 게 왜 그런 팀들을 응원하게 되신 거예요? 약간 이게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이게 그 팀을 이제 쭉 응원을 하면은 이제 그 팀에 대해 좀 잘알이구나. 그쵸. 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정받는 느낌. 그런 걸 제가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빅클럽을 하면은 그리고 제가 그냥 응원해봤자 그냥 팬 일이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팀을 응원하면 나도 특별한 팬이 된다. 그리고 또 그 팀이 만약에 이제 잘 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같이 좋은 거죠. 내가 잠재 우량주를 알아봤구나. 역시 난 대단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말. 약간 내가 키웠다. 내가 진짜 뭘 하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키운 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팬심이 두터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튼이 통했는데 지금 이제 8년째 우하향 곡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화 이글스도 비슷하게. 한화 이글스도 빵 터질 때 들어갔는데 지금 결국 가을 야구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그럼 한화 이글스는 약간 좋을 때 좋아하시게 된 건가? 좋을 때 이제 예전에 가을 야구를 한번 2018년인가 갔을 때 있었는데 친구한테 영업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잘못 걸리셨군요. 그때 잘못 걸렸죠.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현올림으로 꼬셨거든요. 이 팀 우량주가 많고 유망주가 많고 그동안 놀림 받았지만 이번엔 정말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거다 이러고 하는데 빡 꽂혔어요. 이 팀이다. 물렸어요. 고점에 물렸어요. 독수리 멋있잖아요. 또 독수리 멋있죠. 그 다음에 또 한화 팬들이 얼마나 열성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팀 대박인데 이러고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이제 뺄 수도 없고 늦었습니다. 빼기엔 늦은 6년 지났으니. 그러면 일단 사우스햄튼과 한화 이글스.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또 뜬금없이 갑자기. 그 팀은 이제 뭐 저는 각 리그에서 한 팀씩은 꼭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물론 프랑스 리그에는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 말고 그런 팀을 일단 제외를 해요. 1, 2등, 3, 4 재미없어요 얘네는. 밑에서 좀 올라올 만한 팀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좀 정감이 가는 팀이라 꽂히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좀 정감이 가셨어요? 그때 유로파 리그 우승 시즌 때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도 이제 약간 고점에서 물리신 건가요? 거기는 이제 그때부터 보던 건 아닌데 네. 그냥 거기서 좀 이제 잘 나가는 모습이 있어서 봤는데 그 시즌에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것까지 우승할 줄 몰랐는데 근데 그러고 딱 뜨니까 네. 뽕! 뽕! 나는 유로파리그 우승 클럽 팬이야. 그렇죠. 내가 좀 보는 눈이 있었구나. 보는 눈이 있었구나. 맞아. 네.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계속 서포트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홍대병을 맡고 있는 네. 이동근님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칼럼니스트 김영섭 씨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던.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20살입니다. 20살. 파릇파릇하다. 20살이면 몇 년생이죠? 05년생이죠. 05년생. 네. 와. 이제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컵 사이에서 태어나신. 네. 2002년 그쵸. 월드컵 못 보셨네요. 네, 뱃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칼럼니스트 김영섭 씨를 모셨는데 칼럼니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칼럼을 좀 많이 쓰시는 걸 보고 네. 저희가 영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한번 어떤 칼럼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축구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리버풀이나 수원 삼성 위주로도 쓰고 있지만 네. 뭐 좀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 비판 아니면 뭐 칭찬에 대한 내용도 쓰고 있고 프리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리버풀과 수원 삼성을 쓰는 이유는 그 팀의 팬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크죠. 사실 리버풀하고 수원 삼성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 팀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서 쓰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홍대병 이동근님과는 다르게 메이저한 팀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팀들은 이게 또 좀 응원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맞아요. 제가 비정상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안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일본, 그러니까 소트는 일본 선수가 많았으니까 일본 쪽 중계도 막 봤어요. 예전에 이제 정말요? 스포티비나 네.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SBS 스포츠 이런 때잖아요. 네네네. 그때 중계 안 해줬어요. 그렇죠. 당연히 누가 봅니까? 네네. 막 사우스햄튼 위건 보고 싶어요. 서울랜드 보고 싶어요. 한번 누가 봐도 안 보고 싶은데 네. 저는 찾아보고 싶으니까 네. 해외 쪽 중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이부 리그 팀들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막 라디오로 들었다. 라디오 진짜 거기는 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거 나중에 썰 얘기 많은데 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네. 정말 제가 이부 리그 한 시즌 찍먹해 봤는데 이거 정말 불공평하고 좆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렇죠. 강등 당하니까 꼬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섭님은 좀 네. 메이저한 팀을 다루시는데 네. 그러면은 자기가 쓴 칼럼 중에서 이 칼럼은 좀 볼만하다. 약간 자신이 있다. 자신 있는 거. 네. 그중 하나 꼽으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칼럼은 네. 일단 조던 핸더슨에 대한 이제 글인데 네. 뭐 최근이야 뭐 핸더슨에 대한 좀 나쁜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하지만 네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리버풀을 보면서 본 약간 유일한 캡틴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05년생이시니까 네. 제라드를 못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라드를 보긴 했어도 사실 제라드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네. 핸더슨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핸더슨이 갖다준 트로피들만 봐오면서 컸다고 해도 좀 무방해서 핸더슨에 대한 칼럼을 좀 많이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쵸. 저와 형섭 씨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영원한 주장 하면 무조건 제라드인데. 네. 형섭 그렇죠. 씨가 봤을 때는 리버풀의 영원한 주장 하면 핸더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희는 제라드 세대를 보고 그러니까요. 제라드 맞죠. 알론소를 저희는 보고 자랐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바이날둠 이제 핸더슨 이제 햄밀둠 햄밀둠 딱 그 세대여가지고 네. 저는 핸더슨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기도 합니다. 저도 핸더슨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리버풀 팬이거든요. 그렇죠. 리버풀 팬으로서 제가 이제 저는 물린 게 저는 약간 저점에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저는 이제 리버풀 팬이 된 딱 때가 앤디 캐롤이 영입되면서. 아니 왜? 근데 그때 수아레즈도 영입됐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수아레즈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수아레즈보다는 앤디 캐롤을 좀 더 조명했잖아요. 그 당연하죠. 그때는 네네네. 이제 뭐 수아레즈라 해봤자 이제 한국전에서 그쵸. 꼴는 걸로 그 선수를 네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제 캐롤은 네.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죠. 약간 토레스의 대체자이기도 토레스의 하고 대체자. 그리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영입을 했다 보니까 맞죠. 앤디 캐롤이 이제 주목을 조명을 많이 받았죠. 받았었는데 그때 축구를 네. 그때 그때 이제 리버풀 팬이 됐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조던 핸더슨
이제 그때 사황 EPL 사황이라고 아, 불리던 찰리 아담, 네, 찰리 아담, 조던 조던 앤더슨, 앤더슨. 스튜어트 다우니, 스튜어트 다운이, 오랜만이네요. 이런 선수들 뛸 때 네, 그때 조엘런, 이제, 네, 조엘런 이런 선수들 조엘런 좀 나중이고 조엘런 나중에. 네, 근데 이런 루저스 선수들 이제 리버풀 올 때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핸더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핸더슨 영입할 때 야 이거 될 각이다. 와, 이거 이걸 핸더슨 알아본다고? 진짜 이거 잘할 거다. 했는데 이제 와서 초반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길래. 저 초반에 정말 못했어요. 막 네네. 그때 막 스피어링 이런 맞아요, 선수들 맞아요. 같이 욕 먹었던 기억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막 풀백에 막 아우렐리오 나오고, 아우렐리오. 예, 글렌 존슨, 그쵸. 네, 스크르텔 이제 다니엘 아게르. 언제 쪽이야? 네네 이제 모든 팀이 이제 티키타카를 할 때 전봇대를 세워놓고 롱킥을 차는 전술을 했던 네. 시대를 뒤쳐졌던 팀이었는데 그 팀을 좋아하면 저도 핸더슨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칼럼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럼 저야 네. 감사하죠. 근데 그 칼럼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그냥 김영석 칼럼 제 이름 쓰고 뒤에 네. 칼럼 붙이시면 나오기도 하고 네. 축구 커뮤니티에도 쓰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칼럼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실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흔치 않은 이게 것 같긴 해요. 담백한 이름이에요. 네. 김형섭 칼럼 딱 5글자. 근데 진짜 멋지다. 와, 이름을 그렇게 걸고 네. 군더더기 없이 자신감. 이제 그거죠. 욕 먹을 때는 이제 시원하게 욕 먹고 그냥 제 이름 달고 그냥 칭찬 받을 때는 깔끔하게 칭찬 받자. 그래서 이제 제 이름 달고 합니다. 약간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달고 하면 약간 나름대로 좀 책임감 그리고 약간 좀 말에 대한 좀 무게감이 조금 생기는 느낌이어서 제 네. 이름을 붙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형섭 칼럼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치지직에서도 라이브도 함께 송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 토크와 함께 인트로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바로 저희가 광고 이후에 메인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 광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충무위키 광고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이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벽에 주셔도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응답을 해드리니까 그렇죠. 네, 언제든지 광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도 받습니다. 네네네. 저희 편지로 주셔도 바로 받도록 그렇죠, 하니까요. 네네, 그렇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받은 첫 번째 광고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쓰셔보셨나요? 네, 이제 저도 광고 때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네. 저는 물론 이제 도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끼고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도수가 있는 안경이 있다면 그것도 써보고 싶은 안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일리 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준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네. 오전, 오후 실내 형광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우리 동근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 데이 렌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트 렌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루크아이는 가시광선을 400에서 495 나노미터 범위 이 정도의 가시광선을 차단해 줬는데 이 나이트 렌즈는 400에서 550 나노미터 약간 더 범위가 커요. 이 넓은 범위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및 수면 중에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 그리고 그린 라이트를 100%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소량의 블루라이트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꼭 착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크아이는 데이렌즈도 그렇고 나이트 렌즈도 그렇고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4글자를 직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우리 충무위키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이 팀과도 스폰서십 계약도 맺고 있는 안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월요일 광고를 읽었는데 나이트 렌즈도 있고 데이 렌즈도 있다라고 그렇죠.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소개시켜드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축구 팬분들 또 축구 보시느라 모니터 화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모니터 화면 오래 보시거나 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루크아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시면은 좀 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루크아이 안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가 우리의 메인 토크, 메인 DC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기. 사실 이 경기 전에도 대한민국의 축구계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네. 축구 이슈가 아니라 여러 사건들과 이제 겹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이게 축구인지 정치인지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펼쳐졌는데 많은 축구인들이 아무래도 국회 청문회를 듣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 청문회 이제 실시간 반응, 네. 네. 실시간 중계라는 경우는 없었는데 저는 네.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거를 네.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무튼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이 어수선하다. 네. 아주 맞죠. 많은 일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축구 킹구로 보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축구로 네. 보답하면 되겠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킹구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킹구로 한번 보답을 일단 했습니다. 2대0 네. 승리를 차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날 선발 라인업을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조현우 골키퍼, 그리고 포백의 이명재, 조유민, 김민재, 서령우, 그리고 미드필더의 박용우, 황인범, 그리고 이선의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주민규가 원톱으로 나왔는데 네. 일단 2대0으로 승리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 토트넘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네.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아서 네. 그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는 이제 황희찬 선수한테 좀 불운한 일이 있었죠. 그쵸. 맞죠. 이제 23분에 부상을 당하면서 엄지성 선수와 교체가 되는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부상만 없으면 네. 진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상이 좀 문제긴 하죠. 네. 안타깝기도 부상이 워낙 클럽에서도 이제 보통 햄스트링 부위를 자주 잡고 넘어지는 부상을 당하는데 네, 이번 국대에서도 뭔가 상대 선수들이 너무 거치게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태클을 거치게 들어오면서 황희찬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의 태클을 당했는데 결국 이제 두 번째 태클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죠. 부상으로 교체아웃이 됐잖아요. 네, 황희찬 선수에 있어서 이번 시즌 정말 좀 가혹한 시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는 팀도 이 손흥민이 사실 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좀 거칠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사실 요르단도 핵심 선수 두 명이 빠진 라인업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요르단이랑 저번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패배를 했잖아요. 2대 0으로. 네. 그 경기에서 꽤 잘했던 이제 무사 알타마리 선수가 네.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경기 주전 공격수로 나와서 골까지 넣었던 알라이마트도 이 경기 벤치 명단에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요르단 입장에서는 요르단도 거의 뭐 손흥민급 비상의 선수가 하나 빠진 거니까 알타마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도 너희도 빠져야 되지 않겠냐. 손흥민 우리 빠졌지만 네. 너희도 알타마리는 빠졌지만 네. 다른 선수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강하게 들어온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제가 봐도 좀 심판이 이런 거 끊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맞아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엄지성 선수와 교체가 됐고 또 엄지성 선수가 51분의 부상으로 배준호 선수와 교체가 그쵸. 됐습니다. 아니 저 이런 같은 포지션에 교체 들어온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경우는 네, 진짜 잘 오랜만에 보지 본 것 못하죠. 같아요. 네, 네. 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엄지성이 빠져도 배준호가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선 스쿼드 자체가 네.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 불운을 이겨내고 일단 그래도 승리 2대0 승리를 펼친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 일단 두 분 좀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르단전이 꽤 잘 치른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대 공격진에서 에이스 두 명이 빠지다시피 한 경기긴 했지만 요르단 원정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경기였고 네. 그리고 저번 맞대결에서도 졌던 상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거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경기에서는 좀 특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좀 교체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허. 어쨌든 후반전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기동력이 낮아지니까 바로 네. 이제 오히려 주민규 선수보다는 좀 더 동적인 그렇죠. 오영규 선수를 넣으면서 결국 오영규 선수가 골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선택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준호 투입이라든지 네. 어쨌든 경기를 잠글 수 있거나 경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활용하는 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만 두고 보자면 네. 부상에도 불구하고 게임 플랜에 따라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어낸 값진 경기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죠. 또 이 홍명보 감독의 교체 전술이 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또 선제골 터지기 전까지에는 저는 경기 플레이는 답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죠. 어쨌든 뭐 선제골을 넣은 것 자체는 좋은 성과였으나 네. 그 전까지는 슈팅 찬스를 이강인 프리킥밖에 만들지 못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적받았던 네. 이제 전방 압박의 체계와 부족 아하. 그리고 이제 뒷공간 노출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선제골이 빠른 시간은 아니죠. 사실 1분쯤이니까. 네. 어쨌든 선제골이 만약에 초반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좀 어려운 경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답답할 수 있는. 네, 또 저희가 위기도 몇 번 있었고. 그렇죠. 네. 조현우 선수가 또 막아냈지만 네. 그 장면을 실점을 했더라면 네. 좀 위험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섭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거는 홍명보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경기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허. 뭐 홍명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은 편이었다면은 네. 만족스러운 경기였을 거고, 근데 네. 만약에 뭐 홍명보에 대해서 기대가 크거나 네. 아니면 이제 선수 스쿼드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큰 편이었다면은 네.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수 스쿼드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많이 큰 편이네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선의 스쿼드도 좋고 네. 뭐 수비수들 라인업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평가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전술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감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조금 뭐 기대를 안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 경기에 대해서 좋게도 나쁘게도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아시안컵 때 네. 우리나라 골탕 먹이 이제 국가기 때문에 조금 빡셀 거라 생각했을 텐데 네. 우리나라보다 45위 아래인 피파 랭킹 70위에 속한 국가인데 네. 이 팀을 상대로 이제 뭐 비기거나 이긴다고 만족을 해야 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뭐 압도적인 경기력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2대0 저는 현재 대한민국 스쿼드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스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뭐 선수들 못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고 네. 물론 뭐 단점도 드러났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 방법도 보여준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대로 또 가치가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선수들에 대해서는 딱히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허. 대신 뭐 다른 분들은 어디서 긍정적인 부분을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우선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았다는 거에서 조금 감명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네. 조금 국가대표가 원래는 하던 스타일하고 조금 변화를 주면서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부상 때문에 네. 경기를 중간에 나갔을 때 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뭐 국가대표 코치진들이나 아니면 감독에게 인지를 시켜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저도 또 그 점을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저번 월드컵에도 네. 소민 선수가 좀 불편한 몸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얼굴에 가면을 쓰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아니면 또 부상으로 부재하거나 이런 상황 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2선은 소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젊은 편이잖아요, 굉장히. 맞죠. 그렇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 배준호, 뭐 이런 엄지성 선수 다 이제 20대 초반 네. 그런 나이의 선수들이고. 네. 그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플랜 B를 찾았다는 점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전에도 계속 뭐 뉴스에서도 네.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번 경기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 월드컵에서 꼭 좋은 활약 해야 된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음 손흥민이 라스트 월드컵이 댄스가 될 될 수 있기 테니까. 네. 그런 이유에서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맞죠. 그 선수가 없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잘했다. 네, 약간 시험 때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 뭐 한 이 정도면 한 그래도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홍명보에 대해서 사실 뭐 기대가 저는 큰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네. 홍명보 감독이 울산 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네. 그 순간적인 그 유연함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선수 교체에서도 네. 사실 뭐 아침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뭐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전반전을 보면은 이제 잠깐 요르단에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그때 평소 하던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한 이제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네. 길게 이제 빠르게 풀어 나오면서 이제 상대방 라인을 이제 아래로 누르고 네. 오히려 분위기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연이 없는 감독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뭐 교체술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주민규에서 오영규를 이제 바꾸는 그 교체술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오영규가 최근에 국가대표에 들어온 거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그래서 사실 뭐 국가대표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 뭐 승리를 가져오는 결승골을 가져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일단 승리는 챙겼기 때문에 네. 어수선한 국가대표의 상황에서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상이라는 또 악재들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대처 능력으로 좀 승리를 챙겼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이 경기를 뭐 어쨌든 무사히 마쳤고 네. 물론 이제 선수 부상이라는 불운이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황희찬 선수와 이제 엄지영 선수를 잃은 거는 좀 막대한 손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울버햄튼이 나가고 수완지가 들어왔는데 네. 수완지가 부상당하고 스토크가 들어왔다는 점 자체에서 아 진짜 이 선수코드 역대급이다 맞아요. 사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정말 황금 세대예요. 황금 그렇죠. 세대. 네. 역대급 국가대표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거 생각나셨나요? 아, 네. 그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뭐 대처 능력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홍명보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교체 당한 한 선수가 또 부상 때문에 나갈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배준호를 선택을 하는데 배준호하고 엄지성의 움직임이 보면 살짝 달라요. 네. 이제 엄지성은 조금 다이렉트 직선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데 네. 배준호는 사실 조금 안쪽으로 박스 근처에서 맞아요. 하는 이제 플레이가 굉장히 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왼쪽 풀백을 좀 더 높게 올리면서 배준호한테 조금 자유로운 툴을 주면서 이제 배준호가 자기의 장점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내적으로는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떴던 뉴스 하나만 또 보고 가자면 이번 경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희찬 선수와 엄지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표팀에서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 두 선수를 대신하는 새로운 두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전북 현대 이승우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고 또 네. 문선민 선수도 새로 합류를 하면서 네. 이승우, 문선민 선수가 대체 발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와 문선민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는데 이승우 선수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주는 선수가 아닙니까? 네, 맞죠. 정말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죠. 네. 손흥민이 있게 해준 그 네. 선수죠. 그렇죠. 정말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을 달 수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이 됐는데 이 두 선수가 앞으로 펼쳐지는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두 선수를 대체 발탁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어쨌든 이제 왼쪽 윙 자리잖아요. 네. 이제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엄정 선수도 왼쪽 윙 자리에 뛰는 선수들인데 네. 보통 이제 양민혁 선수를 저는 뽑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안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 자리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전 아무래도 이제 양민혁 선수를 보다는 이제 왼쪽 윙 자리가 편한 두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는 선택이고 네. 어쨌든 이승우 선수는 전북이나 그 전에 있었던 수원 FC에서도 네. 이제 공격주의 중추를 맡으면서 여러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문선민 선수가 약간 의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다음 상대가 이라크인데 네. 아무래도 이라크도 라인을 낮추고 이제 수비적인 스탠스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네. 어떻게 이제 한국한테 승점을 무승부라도 거두는 형태로 나오려고 수비적인 형태로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의 저희가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상대방 뒷공간이 넓게 열렸을 때 역습으로의 한 툴 그렇죠. 이런 점은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좀 아쉽고 네. 특히 최근 리그에서는 좀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선민 선수를 과연 뽑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섭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는 자기 개인으로든 아니면 약간 좀 팬들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팬들 반응을 항상 보면 이승우 왜 안 뽑냐 그거였는데 네. 사실 냉정하게 지금 이승우가 들어갈 자리가 원래 이제 부상 선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없긴 해요. 근데 네. 이번에 뽑히면서 자기의 한을 조금 없앨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승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의문이 없긴 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스타 선수기도 하고 지금 전북이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에서도 만약에 나온다면 충분히 뭐 조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승우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가는 선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이승우 선수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두터운 2선 스쿼드에 밀려서 뽑히지 않은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된 선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완전히 팀을 떠난 날이 왔을 때 네. 이승우 선수한테 그러면 그때 잘했으니까 한번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상으로 따지면은 이승우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다음 세대긴 하거든요. 네. 맞죠. 이강인 선수와 그 사이 즈음 어디 즈음의 선수인데 네. 만약에 공격진에 이제 나중에 좋은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대안이 더 없게 된다면 이승우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대체 발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선수 부상으로 낙마한 두 선수가 왼쪽 윙어기 때문에 네. 왼쪽 윙어 두 명을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대체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 네. 네.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발탁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약간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게임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축구 경기니까 이 팀 분위기도 좀 중요하지 않나. 팀 분위기.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걸 좀 잘하는 문선민 선수가 또 이제 베테랑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발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는 네, 문선민 선수가 과연 국가대표에 지금 뽑힐 경기력과 그리고 네. 뭐 활약을 보여주고 있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이번 시즌에 선발 경기가 7경기거든요. 네, 물론 거기서 뭐 이제 총 경기 수가 24경기로 뭐 나오긴 했지만 네, 거기서 뭐 막 특별히 보여준 활약이 있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네. 그냥 뭔가 다른 선수에게 그냥 네. 받아서 그냥 마무리만 하는 정도였는데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왼쪽 윙어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돌파를 해서 그 수비수들 벽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문선민이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홍명보 감독이 문선민을 즉시 전력감으로 아마 뽑은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네. 네,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문선민 선수의 발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뽑혀도 저는 그냥 배준호 선수를 아마 주전으로 생각을 하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배준호 선수 이외에도 이제 이재성이나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발탁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선수들을 좀 우선시할 것 같고, 네, 만약 이승우 선수나 문선민 선수가 들어가더라도 조커 역할이 아닐까 네.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또 뽑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네.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발탁된 선수들 다시 발탁된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1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방송 1부 홍명보호의 요르단 원정 경기 2대0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좋은 네.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